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어제 정말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죠. 바로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어제 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환호를 했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엔 3% 이상 급등 출발을 하다가 장 막판으로 갈수록 이성을 찾은 투자자들의 매물이 나오면서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01% 상승 마감을 했고, S&P 500 지수는 0.73%로 상승 마감을 했죠. 자, 맵을 보시면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을 했는데 특히 애플과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가장 민감한 테크주들이기 때문에 반등 또한 컸던 것 같고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 주들도 이제는 확실히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하고 있는 분위기죠. 하지만 유독 시뻘건 종목이 하나 보입니다. 바로 테슬라인데요. 자, 테슬라가 요즘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와 정치적 발언 때문에 좋지 못한 평을 받으면서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52주 신저가를 기록할 만큼 4.09%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 최근에 이 재고 처리를 위해서 국내 판매가도 1,000만원 할인에 들어갔죠. 이런 할인 행사로 인해서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감까지 더해지면서 최근에 주가가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 테슬라 본연의 가치에는 아직 어떠한 변화도 없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각자가 잘 판단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CPI 지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미국의 11월 CPI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오르면서 전월에 7.7%보다 0.6%포인트 떨어졌고, 월가의 예상치였던 7.3%보다도 0.2%포인트 밑돌면서 이제 확실히 미국의 물가는 꺾였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작년 12월 이후로 최소폭의 상승이고요. 치솟던 인플레이션이 11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변동성이 큰 이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오르면서 전월인 6.3%와 예상치인 6.1%보다 하회를 했죠. 자, 근원 CPI까지 확실히 떨어지면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정책이 시장에 먹히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확실히 지난 7월이죠. 9.1%를 기록한 이후로 꺾여서 내려오는 추세입니다. 다시는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수치이고요. 자, 이렇게 완만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시장과 투자자들은 오늘부터 열리는 이 연준의 올해 마지막 FOMC 회의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자, 어제 CPI 발표 이후 이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장중 80% 이상까지 오르다가 79.4%가 되었는데요. 자, 전날 73.5%의 확률에서 훨씬 더 많이 올라온 거죠. 더 이상의 자이언트 스텝은 없다는 게 시장의 일관된 시각인 것 같습니다. 자, 연준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 CPI 지수 발표로 인해서 내년 2월 1일에 발표가 되는 연준의 2023년도 첫 번째 FOMC 회의 결과 금리 인상 예상치가 0.25%포인트일 것이라는 예상이 54.9%로 전날인 35.1%보다 무려 20% 가까이 오르면서 올해를 끝으로 내년부터는 베이비 스텝 정도의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이 고강도 금리 인상책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겠죠. 연준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피봇을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에는 분명히 호재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부터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은 경기 침체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일각에서는 짧게 지나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장막판으로 갈수록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역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과 함께 내일 발표될 연준의 FOMC 회의 결과에 주목하기 때문인 것 같고요. 7.1%라는 근래 들어 가장 낮은 물가 상승률이긴 하지만 연준의 목표치인 2%대보다는 아직까지 훨씬 높은 점을 생각해보면 시장에는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연준도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을 꿈꾸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고용지표가 꺾이지 않기 때문에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가 좀 더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많은데,
하지만 여러 가지 지표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용 시장은 이미 흔들리고 있고 연준이 더 이상 매파적인 스탠스를 가져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말 바닥을 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 초 이후 전반적인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전세계 전기차 배터리 1위의 기업이죠. 중국의 CATL이 저평가된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신영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CATL의 올해 10월까지 누적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35%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오는 2025년 말 전체 720GWh의 배터리 캐파를 구축할 계획이며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22%의 성장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강력한 중국 내수 배터리 시장과 해외 증설 물량까지 합쳐서 출하량 기준 1위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는데요. 국내 배터리 3사의 미국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배터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앞으로도 이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정말 강력할 것이란 건 확실한 팩트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24년부터는 중국 외 지역에서도 본격적인 배터리 생산이 시작되기 때문에 해외 물량 확대로 인한 비중을 어떻게 지켜갈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CATL의 주가가 연초 대비 28% 하락을 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과의 이 밸류에이션이 6배 이상 확대가 됐는데 시장 점유율과 앞으로의 성장성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저평가 구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가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바닥을 다지고 서서히 상승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또 하나 CATL의 소식이 있는데 CATL이 나트륨 배터리와 리튬 인산철 배터리인 LFP 배터리를 동시에 탑재하는 AB 배터리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트륨 배터리의 가성비와 주행거리까지 향상시키기 위함인데요. 사실 LFP 배터리 자체만으로도 NCM 등 3원기 배터리보다 밀도가 낮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짧은 그런 단점이 있었죠. 자, 하지만 말 그대로 가성비, 즉 3원계 대비 낮은 원가로 배터리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 수요층을 고려해보면 충분히 매력적이기도 한데요. 자, CATL은 최근에 급등한 리튬 가격과 낮은 매장량을 고려해서 나트륨 배터리 개발을 진행해 왔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 나트륨 배터리와 LFP 배터리를 합친 AB 배터리를 만들어서 가격과 주행거리까지 잡으면서 한 번 충전에 500km 이상의 그런 주행이 가능한 배터리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확실한 건 이 출시가 되어봐야 알겠지만 중요한 건 현재 1위의 배터리 기업인 CATL이 현재의 1위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전기차 시장의 확장에 따른 성장과 수혜를 앞으로도 고스란히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중국의 지난 11월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7.9% 줄어든 233만 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자,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판매 대수는 2,430만 대로 전년 대비 3.3%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거의 제자리 걸음인 거죠. 자, 하지만 올해 11월 이 전기차 판매 대수를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72.3% 급증한 78만 6천 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11월까지 누적 신차 판매 중 전기차의 비중은 25%까지 올라섰다고 합니다. 중국 자동차 공업 협회는 올해 전체 중국 전기차 판매가 90% 증가한 67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전기차의 판매는 올해보다 35% 늘어난 900만 대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전기차의 침투율은 32.6%까지 올라서게 됩니다. 당초 중국의 2030년 30%까지 올리겠다는 그런 로드맵을 한참 더 빨리 당기는 수치가 될 것 같은데요. 내년 한 해 동안 이 중국의 전기차 시장 고성장이 정말 눈에 보이죠. 자, 2차전지 배터리 시장도 함께 성장하게 될 거고요. 일각에서는 30%를 넘어선 침투율로 인해서 침체기가 올 거라는 분석도 있는데 중국 내수 시장 이외에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북미 시장에서 이들 기업들의 행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따라 주가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올인은 하지 마시고요.
중국과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을 골고루 투자하신다면 앞으로 높은 수익까지 기대해봐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투자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주식을 모아가다 보면 높은 수익은 따라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기업의 성장과는 상관없이 이 주가는 이미 최저점을 경신하고 있죠. 자,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팔고 떠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할지는 각자 판단할 문제인 것 같고요.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